자, 그다음 두 번 장기수선 충당금. 네, 장기수선 충당금 같이 하나 묶는다기보다는 지금 봤던 전에 방금 전 시간에 봤던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네, 장기수선 공동주택의 방법, 그 공용부분 중에 무슨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문제가 있다. 이 주요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합니다. 보수하죠. 보수도 해야 되지만 좀 전에 봤던 대로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교체, 전면 수리나 전면 교체 시기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대상 시설을 교체합니다. 교체해요. 그러면 자,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고 자, 보수하거나 뭐 합니까? 교체하는데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교체합니다. 그럼 이 보수 교체할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 이제 그 돈이 지금 보시면 이번에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이 정리가 되셨다면 연계에 대해서 방금 잠깐 연계성이 설명드린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하나 보실까요? 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에 따라 공동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문항 2번은 이제 가시는데 그러면 이 장기수선 충당 방금 말씀 어느 용도로 씁니까? 방금 봤던 대로 주요 시설을 뭐 하자?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쓰는 돈이 맞는데 그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있습니다. 어느 용도로 쓸 수 또 있냐 했냐면 자, 문항 2번의 두 번째 줄에 2번에 가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가면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을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제 보시면 하자, 분쟁, 조정 등에 따른 비용이나 비용, 니은,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디귿은 기역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해서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셋 중에 하나, 즉 용도는 지금 이 용도로 쓰는데 의외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 지금 봤던 하자 관련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 세 가지 있었는데 보시면 지문은 용도는 하자 관련 방금 봤던 박스의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용도로 쓰려면 동의 요건, 동의를 갖춰 쓸 수 있죠. 그래서 지문에 가셨을 때 문항에 가보면 자, 동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의 요건 지금 뭐 이 세 가지 하나 용도를 쓸 때는 동의 요건 여기 입주자 과반수에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입니다. 일단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이 하자 관련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더라 해서 지문의 첫 번째 하자 관련 용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 좀 정리해 봐 주시고요. 부분들은 문항은 일단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나와 있는 2번 하나 확인하고요. 3번 장기수선 중의 요율, 산정 방법, 적립 방법 및 사용 절차 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요건에 관해서 3번의 지금 박스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은 지금 일단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장기 요율입니다. 요율은 부담의 정도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부담의 정도는 뭘로 정합니까 해서 보니까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잠깐 볼까요? 1번. 자, 2번 봐두시고 그리고 3번. 여기는 1번에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3번에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해서 동그라미 3번 나와 있고요. 자, 4번 사용에 관한 절차 관련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절차가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즉 4번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해서 6가지가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비 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이제 해서
4번은 이 사용에 관한 절차. 이제 포함사항은 이건 참조만 그 6가지까지보다는 일단 사용 절차는 관리 주체가 장기손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입자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는 것까지 이제 해서 문항 4번 하나 확인 잠깐 봐주시고요. 장기손 충당금 이거는 넘겨받는 돈이 아닙니다.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이. 그래서 적립식입니다. 적립식이. 이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적립에 관한 시기는 동그라미 5번에 가보면 지금 시기가 지문에 장기손 충당금에 해당 공동택에 대한 다음 구분에 따르면 얼마가 지나야 돼요? 1년. 그래서 5번에 먼저 가보니까 1번에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날, 2번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날. 그래서 5번에 1, 2에 따른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기간이 그 시점은 지금 여기 보십니다. 1, 2에 따른 이와 같은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1년에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나와 있고요. 적립 시기는 꼭 이 시점, 이 사용 검사 사용 승인으로 얼마가 지나야 돼요? 1년에서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이에요. 속하는 달 매월 적립한데, 그런데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적립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5번에 지금 두 번째 줄 단서,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택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택의 공동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5번의 그 두 번째 줄에서 여기는 지금 이 적립 시기는 지금 5번 방금 봤던 이 지문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이 단서에 따른 적립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서에 따른 적립 시기를 보셨을 때는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택의 경우라는 단서를 주었을 때 그때는 임대사업자 관리주택의 공동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래서 적립 시기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셔서 지금 여기 이제 기술됐던 방금 확인했던 이 지문이 있으니까 적립에 관한 시기는 방금 봤던 1번에 이 시점부터 적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어지는 이와 같은 단서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립에 관한 시기는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 단서에 따른 두 가지 꼭 구분해서 시점 구분하실 거예요. 부분들은. 자, 그 부분에서는 문항 5번 하나 잠깐 봐주시고, 자, 문항 6번으로 가면 6번. 6번은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 장기손 충당금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 좀 전에 장기손 충당금은 누가 부담한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적립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분양이 됐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할 건데 이 적립 시기가 됐을 때 분양되지 않을 수도 있죠.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적립 시기가 돌아왔을 때 미분양이 됐으면 그때는 누가 부담하는데 이거를 그때는 사업주체. 일단 분양이 안 되면 집주인은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공급한 사업주체니까 이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분양이면 소유자, 분양이 됐다면 소유자, 뭐 따로는 분양, 미분양은 따로 언급이 없지만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데 단서는 분양되지 아니하느라고 단서를 주면 그때 누가 부담합니까?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6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문항 7번. 자, 지금 그 부담의 주체는 소유자 아니면 사업주체가 나오는데 7번에 소유자는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 7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7번은 지금 분양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누가 반환한다? 그 금액을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일단 장기손 충당금은 이전에 잠깐 확인해 장기손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이다 구분이다. 장기손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입니다. 관리비와 구분 징수합니다. 구분 징수라고 법에서 정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비와 구분에 징수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법에는 분명히 구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장기손 충당은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할 수도 있다.
그 전유를 임차한 누가 사용자가 이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자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7번에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8번에 가봤더니 자, 관리조처는 공동체 사용자가 장기손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 8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문항 8번 하나 정리를 좀 해서 봐주실까요? 부분들 해서 2번에 지금 문항 8번 봐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장기손 충당금의 일단 기술된 내용 좀 전부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설계도서 보관 등이라고 그래서 3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관리조치에는 공동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에게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체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한다는 그래서 그럼 여기는 기록 보관 유지해야 할 서류에 관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제 가보면 설계도서 보관 등의 영 관련해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박스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록 보관 유지할 서류가 몇 가지겠냐? 박스 1번에 첫 번째 사업 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번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번 주택법에 따른 감리 보고서, 4번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 보수 및 하자 보수 등 이력 관리 관련 서류 도면 및 사진이다라고 해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에 따른 4가지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 유지 서류 종류 정도만 좀 체크하시죠. 부분들은 그래서 설계도서 보관은 뭐 여러 가지 내용도 간단하지만 최소 규모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하면 기록 보관 유지 서류 몇 가지가 있다. 박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1, 2, 3, 4 4가지 서류 있다는 것 정도만 좀 확인을 좀 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해서 챕터 2장을 좀 전체 마무리하면 돼서 챕터 2장은 이론에 관한 건 전체적으로 이 장기손 계획 충당 그 전체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문제 좀 잠깐 보실까 문제. 자, 문제 가보시면 1번부터 지금 현재 그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부터 3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1번부터 지금 문항에 3번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3번인데 여기 이제 보면 공동택 관리법령상 공동택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해서 지난 23회 출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 담보 책임 기관에 관한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현재 01번과 같이 지금 기출도 23회 문제 중에 박스형의 문제로 짝짓기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거를 오지선다로 풀어서 각각 그 세부 공사 종별에 따른 주어지는 담보 책임에 관한 연수가 또 맞게 되냐를 물어보는 부분도 또 관련 공사 종별을 또 주고 그 담보 책임에 관한 연수를 쓰는 것도 물어보는 지문으로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교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첨부되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여기는 분명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좀 전에 장기손 계획도 아까 봤던데 수선주기 있었죠. 수선주기는 아까 봤던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있는데 여기는 빈도도 요거도 지금 18회까지 출제하고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수선주기도 출제가 18회 전까지는 자주 나온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한 2에서 2.5회 정도를 출제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담보 책임 기간은 거의 매회 하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지금 첨부된 자료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자 담보 책임 할 때 이 담보 책임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 한번 그 부분만 좀 이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한 것만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해 풀어가는 지문 한번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여기 이제 그 틀 2개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담보 책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뭐가 있냐면 담보 책임 기간은 내력 구조부별 담보 책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별 그래서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 법에서는 내력 구조별 담보 책임이라는 거 최대 일단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
이 하자 담보 책임 일정의 전유 공용 일정의 그 기산전부터 최대 몇 년까지 10년 이내 기간 동안 사업자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내력 고도별 담보 책임은 최대 몇 년인가? 최대 기간 전유 공용 시점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러면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은 이 시점부터 최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최저 2년부터 2년, 3년, 5년에 따른 세 가지 담보 책임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2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바꿨어요. 5년 하고 그 다음에 3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담보 책임과는 이유는 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걸 가지고 시험에 물었을 때는 지금 23회까지 출제하고 있는 거죠.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 여기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첨부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첨부된 자료 한번 잠깐 보시면 일단 담보 책임 크게 두 가지라고 내력 고도별 담보하고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인데 일단은 그 박스 밑에 맨 밑에 가보면 박스 맨 밑에 가보면 내력 고도별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짜리가 있다?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10년을 가보시면 10년은 어디? 10년을 보면 여기는 어디라고 돼? 10년은 여기는 어디가? 주요 구조부예요. 주요 구조부.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발생되는 하자를 이 내력 고도 담보 책임이라고. 그럼 현재 주요 구조부라는 건 양가로 지금 나와 있죠. 어디서 발생되는 하자를 이 주요 구조부 그 하자로 볼 거냐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 그래서 내력벽에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주 계단까지 발생된 이 하자를 사업자 몇 년 동안 책임을 진가요? 10년 이내 10년까지 책임을 진다 해서 요거 하나 확인했고 이제 그러면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인데 그 위에 박스로 올라가 보니까 지금 1번부터 쭉 기술이 되는 것 중에 그 박스로 갔을 때 지금 1번에 2년의 담보 책임 기간 가보면 여러분들이 박스 구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이 박스 형태를 잠깐 보시고 박스 형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스로 구분된 내용을 보셨을 때 지금 보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구분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분 밑에 가면 박스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세부공정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공정. 그리고 담보 책임은 지금 2년, 그리고 1번에 지금 마감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그러면 마감공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마감공사 관련 세부 공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가에서 지금 자까지. 그래서 여기는 가에서부터 쭉 해서 자까지 기술이 되어 있고, 박스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담보 책임 기간이 2년.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 2년의 담보 책임 기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근데 크게 봤을 때 시설공사에 관한 2년 쉽게 말하면 이 대분류라면 소분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 마감공사 관련 책임을 질 세부 공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가에서 자까지 총 몇 가지? 9가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질. 해서 이제 우측에 있네. 일단 우측에 있는 건 또 당겼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럼 2년 동안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질 세부적인 공사 종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는 종에서 몇 가지가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마감공사 관련한 부분 총 9가지를 봤더니 가번의 미담공사부터 해서 자번의 가전제품까지 해서 총 9가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될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 자, 그리고 3년은 일단 배제하고요. 밑에 가면 5년이 있죠. 5년은 지금 5년. 일단 그럼 밑에가 5년인데. 자, 밑에 박스가 3년은 건너뛰고 5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이. 자, 5년은 이제 보니까 여기도 5년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1번에 일단 여기 이제 시설 공사 종별에 따른 세부 공정이 뭐 지금 2년은 지금 최대가 몇 개? 9가지밖에 안 되는 반면에 5년은 가보니까 세부 공정이 언뜻 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년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꼭 정리하셔야 되냐면 세부 공정 9가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9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에서 자에 따른 총 몇 가지 이 9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부분들이고요. 자, 5년은 이렇게 이 세부 공정은 여러분이 정리하기 힘드니까 5년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맞냐면 5년은 지금도 보니까 1번에 대지소송공사부터 몇 번까 6번에 방수공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5년은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6에 따른 시설공사별에 따른 세부 공정이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세부 공정을 정리하는 게 어디? 여기 시설 공사 정비에 따른 6가지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면 6가지만 보면 1번은 대지도 공사 관련해 총 5가지가, 그리고 이번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총해서 5가지가, 그리고 철골 공사는 몇 가지인가요? 셋. 그리고 조적 공사는 넷, 지붕 공사 둘, 방수 공사 하나 해서 여기는 일단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5년의 예를 들어서 하나 뭐 가장 쉽게 내보시면 세 번째 철골 공사. 철골 공사에 관한 세부 공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인데 3가지 모두가 다 가번의 일반 철골 공사, 나번의 철골 부대 공사, 다번의 경량 철골 공사다. 그래서 철골 공사는 가나 다 관련해서 3가지 모두가 다 뭐가 들어갑니까? 철골 관련 다 지금 들어가죠. 그래서 철골 공사는 지금 5년에 관련 중에 지금 방금 봤던 그 중에 세 번째 철골 공사가 있는데, 철골 공사는 굳이 세부 공정 몇 가지, 이 3가지를 따로 정리할 것이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철골 공사에 관한 이 시설 공사 종별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 이 3가지는 따로 이거를 외워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철골 공사는 2, 5, 3 중에 몇 년이다? 5년이다 기억하시면 세부 공정이나 3가지는 뭐가 다 들어가죠? 철골 관련 지금이 들어가면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뭐 4번에 조적공사, 여러분이 조적공사는 한 단 한 단 쌓아서 가더라. 그러면 조적공사 관련 봐보니까 일반 벽돌공사, 점토 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라고 그래서 쌓아가는 조적공사도 4가지인데 굳이 4가지 다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조적공사는 큰 분류에 이 시설공사 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은 세부 공정을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에 이 6가지 세부 공정이 아닌 시설공사 정비의 6가지 대지동 공사부터 마지막 방수공사까지를 정리하시면 몇 년은 정리할 수 있어요. 5년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6가지 지금 시설공사의 세부 공정은 눈으로 한 3번에서 4번만 확인하시면 문제에서 골라내는 건 크게 무리 없이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년짜리 그냥 버리자는 거예요. 3년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년은 지금 이 세부 공정이 한 62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는 대신 버리자. 3년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대신 3년을 버리면 몇 년을 가져 2년하고 5년을 가져오시면 되죠. 그래서 자, 3년은 버리는데 버리는 대신 3년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3년 중에 이걸 왜 확인하냐면 밑에 이제 가보시면 5년의 방수공사 밑에 가보면 3년에 지금 3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3가지를 정리한 거 지금 보면 수장목공사, 조경포장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를 정리한 거는 자 2년짜리 가보면 2년에 마감공사 중에 두 번째 나번에 수장공사,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수장공사,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는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근데 수장목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 그래서 수장공사와 수장목공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할 수 있다 보니까 수장목공사 3년. 여기 나와 요거는 수장공사는 몇 년? 2년. 그것 때문에 정리한 거고. 자, 그다음 5년에 이제 가시면 대지조성공사 가볼까? 대지조공사. 5년의 세부 공정. 일본의 대지조공사의 세부 공정에 가보면 지금 보시면 지문에 라번의 배수공사, 그다음 마번에 뭐가 있습니까? 포장공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수공사하고 이 지금 마번에 이 포장공사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는데 좀 전에 봤던 조경포장공사나 관수 및 배수공사 요거는 몇 년인가요? 5년이 아니라 몇 년? 여기는 3년. 그래서 조경공사 중에 조경포장공사와 관수 및 배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 2가지를 정리하는 것은 왜? 5년의 대지도공사 세부 공정에 배수공사와 포장공사가 이거하고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감공사 중에 지금 4번 석공사입니다. 석공사. 돌 관련 공사인데 석공사는 지금 지문에 건물 내부 공사를 하게 되면 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인데 5년에 조적공사 관련해서 라번으로 가보면 석공사라 그래서 건물 외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석공사인데 그 석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건물 내부라고 하면 2년이 되는 거고요. 석공사인데 건물 외부라고 하면 이거는 담보책임이 몇 년?
조족공사 중에 몇 년? 5년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부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금 봤던 2년은 꼭 9가지 정리하시고요. 5년은 이 6가지 지금 관리 시설 공사를 정리해서 세부 공정을 뽑아오는 형태로 해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짜리 3개는 방금 봤던 마감 공사 중에 수장 공사하고 그다음에 5년짜리에 포장 공사하고 배수 공사하고 혼동이 되니까 그 3가지는 정리했다. 그럼 그거를 제한 나머지는 다 몇 년으로 가시면 되죠? 3년으로 가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꼭 있기 때문에 정리한 거고, 이제 그러면 자, 문제로 한번 가서 이걸 한번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01번입니다. 자, 법령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은 자, 기역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그다음 니은 옳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수관 공사 3년, 그 다음에 저수조 물탱크 공사 3년, 지붕공사 5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는 보니까 2년짜리는 뭐 있나 없나는 확인할 수 없죠. 일단은 4가지를 주고서 봤을 때, 지금 우수관 공사는 여기는 어디에 포함된가? 여기는 지붕공사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붕공사 중에 하나 우수관 공사가 들어간 여기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역번은 진행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본 적이 없으니까 3년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고요. 니은 우수관 공사는 지금 지붕과 시설공사 종별에 지금 지붕공사하게 연계되다 보니까 니은번은 3이 아니라 몇 년? 5년이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저수조 물탱크 요것도 본 적이 없다. 3년으로 밀어내고요. 리을 지붕공사 몇 년? 5년. 그럼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 니은번. 그럼 일단 나머지 기역, 디귿, 니을이죠. 그래서 지문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일단 그러면 01번에 보셨을 때 니은번에 우수관 공사가 지금 여기 5년이라고 한다면 혹시 니은번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는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번이 들어있는 걸 볼까요? 그래서 봤더니 3번을 뺀 나머지 1, 2, 4, 5는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니은번이 들어갔다. 이리게도 곤란할 수 있다는 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형태는 뭐 이런 박스형으로 물어보기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오지선다로 물어보든 형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 현재 23 현재 뭐 23에 뭐 이런 형태로 물어해서 박스형도 물어보지만 오지선다에서 풀어볼 수도 있고 이거를 주어지는 세부 공사 종별을 두고 뭐를 물어봅니까? 주관식으로 이걸 쓰는 걸 또 물어보기 때문에 2, 3, 5는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담보 책임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지금 나눠드린 이 교환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하시고 어떻게 접근하신가만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시면 지금 담보 책임과 했던 이 시설 공사 종별에 관한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뭐 선택형이든 아니면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문제는 풀어가는 건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01번 좀 봐주시고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3개 중에 0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유형만 보는 거 문제는 뭐 꼭 또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하긴 했었으니까 문제는 보면 2번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른 하나. 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른 하나는 해서 02번에 나와 있는 1번에 미장 공사부터 옥내 가구 공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여기서는 뭐는 꼭 여러분들이 세부 공정까지 기억하자고 그랬더라. 2년 관련된 마감 공사는 시설 공사, 이 마감 공사가 몇 가지가 9가지, 이 9가지 꼭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2번에 미장 공사는 어디예요? 이 마감 공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장 공사, 석공사, 외부. 석공사는 분명히 2개 구분하시자고 그랬어요. 건물 내부 공사와 건물 외부 공사 중에 여기 지금 석공사 외부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외부 공사라면 이거는 5년이죠. 그래서 일단 2번은 5년. 3번 도장공사, 4번 수장공사, 옥내 가구공사에서 3, 4, 5는 몇 년인가요? 2년. 특히 이제 그중에 수장공사는 꼭 지금 현재 나눠드린 교환에 수장공사는 이제 지금 지난해 시험이 끝나고 양가로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란 지문이 단서가 추가되니까 수장공사는 마무리는 마무리인데 어딘지가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지난해 시험이 끝나고 나눠드린 교환에 2년 마감공사 나번에 가보면 여기는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라고 대상절 특정을 지어서
담보증의 일부를 개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당공사는 꼭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담보 책임은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걸로 봅니다. 자, 그러게 이제 해서 보시고 문제는 쭉 한번 첫 번째 해설을 통해 하나 확인하시고 이제 풀어가는 문제 한번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에 쭉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 부분들은 자, 문제 9번 한번 보실까요? 9번에 자, 9번은 지금 다음 중 위원이 될 즉 하자 분자의 도정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기술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문제로 만들어진 거 이제 보면 문항 2번 이제 보시면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9번에 2번 나와 있습니다. 2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보시면 교수 직군 중에 이제 보시면 어느 직 이상, 여기는 조교수가 아니라 부교수 이상이 되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잠깐 가보시면 해설에 지금 반가로 2번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여기는 부교수입니다. 그래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9번에 02번입니다. 02번에서 지금 지문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9번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지문에 그걸 참조 본다면 두 번째 줄이죠.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50명 이내 위원 특정 직권의 위원은 위원수를 정했는데 그 직권이 어디였나요? 3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몇 년 이상 재직했다.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50명 중에 몇 명을 포함합니까? 7명 이상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주의해 놓으실까 부분들은 9번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자, 문제 11번입니다. 11번 장기수원 계획에 관한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3번은 지금 11번은 그 지문 중에 문항 2번입니다. 조정에 관한 주기죠. 그래서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수원 계획은 3년마다 조정이 아니라 3년마다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3년마다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3년이 지난 후에 아니죠. 관리 여건상 필요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고 동의 요건은 얼마? 입주자 과반수, 입주자란 표현보다 정확히 일단 법상 표현을 간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11번 같은 경우는 수선 장기수원 계획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관식 또 객관식 모두가 다 정확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지문은 이제 보시면 표현, 의미상만 확인한 게 아니라 장기수원 계획은 정확히 아까 본문 내용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1번에 2번은 조정은 얼마마다 조정합니까? 3년마다 뭐 하더라? 검토라고 그랬죠. 검토. 그래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년이 지나기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때 동의 요건은 얼마? 전체입니다.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라고 했어요. 일단 지문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주관식으로 내기 때문에 물론 지문은 여기서 전체란 지문이 현재 빠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법령은 분명히 전체란 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라고 여기는 지문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번, 2번은 그러게 하나 정리해서 봐두실까요? 그래서 밑에 해설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만큼 그 장기수원 조정률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 정리해서 2번 봐두시고 자, 우측 12번 장기수원 충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12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장기손 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체 공용 부분의 내고 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1번이 지금 옳지 않은 것, 요율은 공동체 공용 부분 내고 연한 등을 내고 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12번에 1번은 지금 여기 1번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율 플러스 뭘로 정하더라? 관리규약. 그래서 12번에 1번 같은 경우 지금 정답은 1번의 요율은 뭘로 정해? 여기 요율은 부담의 정도라고 그랬어요. 요율은 뭘로 정합니까? 여기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에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으로. 그래서 12번에 1번. 그러면 다른 부분이 틀렸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2번. 장기손 충당금 관리 조치가 수선 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에 포함된 장기손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손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비 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까? 네, 2번도 맞고. 3번.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의 경우는 임대사자 관리 조치에 관리하면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까? 맞습니다. 4번.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손 충당금을 사업조치 일을 부담합니까?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는 사업조치가 부담하는 거고요. 3번, 5번. 관리조치가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예, 맞습니다. 일단 관리조치가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여기는 500, 여기 따로 여기서는 그 과태료 금액을 정리하죠.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이제 과태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5번에 하나. 그래서 5번은 따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돼 있고 하나만 여백에다가 적어보시면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까? 과태료는 여기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근데 500만 원 이하 하나에서 과태료 한번 정리 좀 봐주실까 부분들은 12번 일단은 여기는 뭐 틀린 지문 없는 걸로 봅니다. 일단 뭐 1번은 뭐 지문 중에 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요율은 관리규약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번은 정답이 없는 걸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 정리합니다. 13번은 조정의 주기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두 번째 줄에 관리역 건산 필요해서 입주자 과반수가 여기다 지문을 정확히 뭐 전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법령 지문을 정확히 정리한다면 전체라는 지문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란 좀 지문 주의하셔서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부분들은 여기는 그 조정의 원칙과 예외적인 주기에 따라 숫자 이제 그 조합을 물었기 때문에 문항 이상은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통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16번은 월간 세대별 장기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총 세대수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세대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나 지금 여기 교재 지금 현재 여기는 장기손 계획 관련 장기손 충당 하나 빠졌는데 자, 16번은 월간 부담하게 될 장기손 충당금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세대가 부담하게 될 장기손 충당금 계산식은 뭐 이렇게 이 주어지는 계산식에 따라서 월간 부담하게 될 장기손 충당금 결정하는데 계산식 한번 밑에 그 여백이 충분하니까 16번 밑에 여백에다가 이 계산식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지긴 합니다. 일단 본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생각하시고 여기는 장기손 계획기간 중에 이 수선비 총액을 총 공급 면적 곱하기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적립 시기는 그와 같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매달 적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1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획기간입니다. 계획기간. 네, 계획기간은 연수. 좀 전에 그 주요 시설은 5년부터 최대 30년의 그 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기간 이 수선비청을 이와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을 곱하기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해서 월간 부담하게 될 장기선 충당금을 계산으로서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을 기억할 거냐면 계산식은 현재 16번의 문제는 뭐 그 기출된 문제는 아니지만 16번은 한번 지금 요 계산식은 시험에 3번 나왔다는 것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관련해서 여기 여러분이 비례 반비례 그래서 비례 관계인지 이걸 반비례 관계인지 이걸 갖고 시험에 한번 9회 때 한번 출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과 총액에서부터 공급 면적은 비례 반비례를 물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었었고 또 계산 문제로서 요 식을 약간 변형한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를 두 번 냈었기 때문에 총 3번이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꼭 기억하셔서 이제 이 장기손 충당금 수선비 총액하고 이 지금 현재 공급 면적은 비례 반비례를 현재 16번에 물었는데 요 계산식이 첨부 밑에 기술이 좀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여백에도 꼭 하나 적으시고요. 그럼 일단 지문에 가봤을 때 주어지는 지금 분자 분모에 들어갈 지문의 조건을 보니까 1번에 총 세대수, 총 세대수는 지금 관계 없죠. 총 세대수는 지금 여기 총 세대수는 여기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총 세대 고려사항이 뭐예요? 주어지는 세대는 주택 공급 면적의 고려사항이지 총 세대수는 여기서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죠. 장기수용 계획기간의 반비례, 주택 공급 면적의 비례, 총 공급 면적 반비례, 수선비 총액의 비례. 그래서 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여기는 뭐는 관계없습니까? 세대수와는 전혀 무관, 분자분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X. 그래서 16번에 1번입니다. 그래서 뭐 기출은 뭐 총 세대수는 그때는 이 하자 총량인가 뭐 줬었어요. 그래서 총 세대수로 나와 있긴 한데 16번은 지금 이제 비례 반비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식을 좀 기억하셔야 풀어갈 수 있는 형태 하나 잠깐 정리하고요.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련한 부분의 문제를 21에 근래 나와 있던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는 일단 그러면 총에서 5가지 중에 옳고 그런 게 있더라. 일단 기억법부터 쭉 가면서 한번 OX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기억. 관리주체는 장기수원 계획에 따라 공동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원 충당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네. 분양되지 아니한이 없으니까 기억번은 맞습니다. 분양되지 아니한은 단서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인데 그 단서가 없으니까 일단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 공동택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원 충당을 하자 진담에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있다. 여기는 장기수원 충당금을 하자 관련 용도 중에 하나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쓰려면 그때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니은번 X.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 동의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또 장기수원 충당도 전체란 지문을 빼놨어요. 법에서 현재. 그러면 니은번은 좀 전에 그 전체란 지문을 강조 여긴 또 전체가 없네요라고 말씀하실 줄 해서 현재 지금 교재 그 17번에 지금 17번의 니은번 17번의 니은의 지문 중에 장기수원 충당 하자 관련 용도로 쓸 때는 법에서 여기는 또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라 여기 또 전체란 지문을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혼동하실 수 있는데 장기수원 계획은 분명히 전체란 지문을 들어가서 확인하시자고 말씀드렸고 장기수원 충당은 법에서는 또 여기를 전체란 지문을 여기 파트에 여기 없이 뭐만 해놨더라. 입주자 과반수. 그럼 여기서 말한 입주자 과반수라는 개념은 전체 개념이 의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법상은 현재 장기수원 계획에 따른 3년 전의 조정이면 분명히 전체란 지문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요. 방금 보신 대로 여기 장기수원 충당금의 하자 관련 용도는 전체란 지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한번 구분할 필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니은번 X, 디귿.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장기수원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법에
시행령 31조 사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기서 각호 사항이라는 거 잠깐 확인만 했었던 6가지 사항이 있죠. 그 사항이 포함된 장기선충 사용 계획서를 장기선충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도대비 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까? 리을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미음. 장기선 충당금은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체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가 공동체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라고 해서 17번의 미음번. 미음번은 지금 틀린 이유가 1년의 경과 시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이제 가보면 건설 임대도 분양되는 공동 경우는 임대업자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지 1년의 시점이 여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일단 2개는 틀렸고 3개 맞은 거 정답하게 되면 니은하고 미음이 틀린 그걸 뺀 나머지 기역, 디귿, 니을에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17번 이제 정리하시고 소선주기는 한번 밑에 처음부터 해설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예상문제 주관식 관련한 부분들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기출문제 몇 개 이제 수록이 되고 기타 나머지 나와 있는 부분들로서 여기는 해설을 통해 쭉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여기는 따로 설명보다는 여기서 지금 첨부된 해설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쭉 해서 지문 21번 한번 잠깐 21번 21번은 이제 보시면 21번은 담보 책임 종료에 관한 확인서 작성에 관한 절차 관련해서 두 번째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입주대표 회의 회장 또는 양가로 이상 입주자와 담보 책임 종료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21번의 그 또는에 들어갈 숫자는 21번의 정답을 가면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4인데 요건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여기 들어갈 숫자가 지금 분수 관련 숫자 몇 분의 몇을 써야 되는데 분수 관련 수치 중에 수치 쓰는 거지 여러분 주의할 게 수치 관련 주관식 문제 쓸 때 주의할 게 분수 빼기는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여기 이 숫자를 기준에 만약에 여기를 숫자를 쓰시오라고 만약에 지문을 줬다면 쓰시오라고 하면 이때는 정답은 풀어서 여기 5번에 4죠. 5번에 4. 그러면 일단 여기 21번에 들어갈 요 분수표기 숫자를 기준한다면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하면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풀어서 5분의 4 이상이니까 5분의 4 또는 이거를 분수표기 5분의 4 요 꼭 이 중 하나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두 번째 가로 안에서 숫자를 쓰시오라고 해놓고 단서표기는 분수표기라고 단수 때는 정답은 여기 어떻게 돼요? 5분의 4만 쓰시기 때문에 아직 시험은 분수표기 숫자는 분수표기라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제 숫자를 쓰시라고 했을 때 일단 풀어서 쓰거나 또는 분수표기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은 정확히 해놓으시게요. 그래서 풀어 쓸 수도 있고 또는 분수표기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분수표기라고 혹시 단서를 주게 되면 그때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는 분수표기 숫자만 쓰시는 거지 풀어 쓰면 안 되더라 해서 그것만 좀 구분해 놓으십시오. 부분들은 요건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분수표기 숫자가 나온 건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분수표기 숫자는 꼭 주의하실 게 숫자를 쓰라고 할 때는 풀어 쓰거나 분수표기 둘 다 정답을 하는데 혹시 분수표기라는 숫자만 나왔을 때 그때 꼭 숫자를 쓰시라고 해놓고 분수표기라고 단정할 때는 꼭 분수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만 구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그러면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꼭 그 양가로 단서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주대표 회의 회장이 아닌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양가로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이와 같은 단서를 주었을 때만 누구하고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부분 21번 지문 좀 정리 봐두시고 기타 나머지 확인 정리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장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챕터 3장에 건축 및 각종 시설 관리 관련 부분 내용을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